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말들을 못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부자 증세.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일단 증세 이야기 꺼내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폭탄을 맞았거든. 부자들한테 세금 더 받겠다 하니까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 만들어서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했던 게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지지 처리로 돌아서는 이상한 상대방의 선전선동이 먹혀버린.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 그래서 전혀 증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뜨거라고 가장 무서워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1호이자 대표 경각이자 업무 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 위원회잖아요. 일자리 만들겠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요건데 그러면 우리 대선 토론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자리 만드는 거까지 좋은데 어떻게 만들래? 돈은 이렇게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하겠다였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부가가치세는 현실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세제 개편, 지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법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현실성 있게 개편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의 개혁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잖아요. 실제로 국민들이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10,000원이라도 더 낼 생각이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로 프레임을 짜기를 똑같은 방식, 노무현 대통령 때 방식으로 세금 올리는 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세금을 만약에 10,000원을 더 내면 대기업 재벌들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언론이나 야당이 공세에 놀아나면 안 된다. 정부세를 낼 수 있으려고 하면 뭐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죠. 너무 많이 깎았으니까. 정부세를 갖고 이제 폭탄 얘기를 하자고 치면 정부세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전에는 자가주택 보급률이 뭐 60%까지 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40%에서 50% 선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성 소득자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세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합부가세는 6억 원 이상 과표액을 가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 저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고요.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 40만 원 정도, 월 3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세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10억 이상 또 고액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자들 수는요, 전체 인구의 5%, 10% 정도도 채 되질 않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가가치, 자산 GDP를 다 이렇게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게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은 어찌 됐건 간에 매년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대하는 저세의 부분은 누군가가 나눠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눠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득을 올렸던 사람이 부담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그 소득 계층 안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빚내서 세금 낼까요? 아니면 내가 버는 거 없는데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충분한 소득과 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것이지, 종부세가 오른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망할까요? 그들이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 4년간 전셋값이 평균 33% 뛰었다고 합니다. 집 못 가진 서민들은요, 33% 이상의 가계 부담을 아무 이유 없이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뒤집어 쓰면서 지난 4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 통계에 안 보여서 여러분한테는 고통으로만 돌아갔습니다. 그 고통만큼 가진 자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만 그러한 이득, 초과 이득분에 대한 공평한 과세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금 납부가 없었던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전체 소유액에 있어서의 극소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막 죽을 듯이 나라를 망쳐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몰고 가는 자들은 정말 간교한 사기꾼들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비슷하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와 계시는 분이 김수현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렇죠. 전 환경부 차관이죠. 근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라거나 양도소득세율 중과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근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자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반 자기 지지층한테도 인심을 잃어버린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김수현 수석이 이분이 나중에 우리 그 방송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른 그 복지 방송에서 그 서울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울형 도시재생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신 분이고요. 지금 이번에 공약 중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임대주택 확대 공약 뭐냐면은 사회수석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수석인데 이분 마인드는 집값이 너무 띄어져 있고 부자들한테 돈 받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깔려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론의 프레임에 그 덫에 걸려들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뭔가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가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결국 언론과 홍보의 전쟁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종부세를 기한했을 때 종부세 대상자로 약 2% 정도를 상정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쪽방 사는 할아버지나 월세 사는 사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고 종부세 때문에 전세 오르고 월세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다 언론이 한 짓거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세수 안에서 종부세 자체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부동산 소득세가 1조 한 4, 5천억 된다고 해요. 이거를 2배 정도, 그러니까 약 3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 게 아마 세법 개혁의 대상이 될 건데요. 지금 우리 서민들 중에 이 증세를 담당해야 될 부분의 전체적인 퍼센트는 진짜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거품을 물어가면서 종부세를 비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공개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비판을 받을까봐 공약이 안 남았던 게 보유세 인상 방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 총생산 대비 0.78%에서 OECD 평균 1% 수준까지 인상하는 기본적인 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뭐 김수현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예전에는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막 이런 방식의 그거를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서울시에서 했던 것도 그런 방식이잖아요.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일반 공동체처럼 만들고 아파트 같은 공장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인간 친화적으로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지금 말하는 지금 이번에 나오는 그 부자 증세랑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는 방향이야라고 해주면 국민들 따라옵니다. 사실은 언론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잘해봐야 기존 매체들 조중동과 한경호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조를 맞춰주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는 나도 얼마를 더 낼 테니까 부자들은 가진 만큼 다른 나라 수준에서 니들 더 내 이거잖아요.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는 확 털어버렸던 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심지어는 담배세 같은 걸로도 털었잖아요. 담배세를 통해서 증액한 세금이 지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통해 갖고 만들려고 하는 그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눈탱이를 맞은 거예요, 담배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도 아마 손을 댈 것 같아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것도 확대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코스피 기준의 지분율 1% 이상 보유액이 25억 넘는 사람들한테만 20% 세율이 적용됐고 나머지 개미 이런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겠죠. 뭐 몇 주라든지 몇 퍼센트라든지 있겠지만 현재로는 1,00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겨도 10%에서 20%까지 단일 세율만 이게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걷어들이는 돈도 좀 있을 거고 이건 맞아요. 주식 좀 하는 분들이 나 같은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가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당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그리고 아주 소액인 경우는 걷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융자산에 의한 소득세율 최고가 30%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금융소득을 통해서 그 돈을 얻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돈으로 돈 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좀 높게 때려도요, 억울할 게 사실은 좀 없어요. 애써서 뭐 투자하거나 뭐 이게 어디다가 자기 노력을 기여하가, 물론 뭐 정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지금의 고액 자산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전체 금융 자산의 대부분의 수익을 다 빨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것도 부동산 시장 못지않게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대화되어 그렇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데부터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 때 말기에 종부세로 걷어들인 돈이 2조 5천억 원이었답니다. 이명박 때 그거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2009년에는 1조 원 안팎이었다고 하고, 10억짜리 주택 보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당시에 8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0만 원에 불과하니까 얼마큼 세수가 줄었는지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반. 10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지고요, 1년에 40만 원 세금을 내고 나면 그 10억짜리 집은 얼마가 올라 있을까요? 하나도 안 올라서 그 9억 9,960만 원짜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산인 거고, 거기에 대한 자산 규모에서의 그 상실 이득액을 전부 다 국가가 세금으로 때린다고 하더라도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뺏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파해 주실 일이 있어요.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1.5%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1.5%면 100명 중에 1명 반.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는 0.4%. 그렇죠. 6억이 안 나오면 네. 소용없는 거고. 근데 부부가 나눠 가지면 또 됩니다, 여러분. 이현주가 네,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 그리고 과세 대상이 10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45.3%가 강남 3구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 우리 고향 광주에 10억짜리 주택이 있었겠어. 어마어마하지. 그 정도 되면 제가 알고 있거든. 제가 대충 그 방송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 강남구에 있는 한 30평짜리 아파트 있죠. 요거 하나 팔고 광주 내려가면요, 광주에 있는, 물론 이제 지역에 있던 뭐 상무지구 같은 신도시 말고 기존에 있던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서너 채 삽니다. 지방 내려가 사시는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수도권 인구 분할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화낼 이유도 없는 뭐 증세한다고 하면, 그리고 제가 뭐 다른 그 정책 연구하는 방송에서 항상 드리고 듣고 있는 방송이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래 우리도 한 돈만 원씩 더 낼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00원을 낼 때 저들은 1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게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뭐 생뚱맞은 이야기긴 하지만 박찬호가 미국 가서 돈 엄청 막 1년 연봉이 120억 뭐 이렇게 할 때 박찬호의 1년 연봉이 한 구단 운영비보다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웬걸 그 다음에 뒷얘기가 무서운 거지. 세금이 거의 50% 이상. 그 정도로 내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시켜주는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내나 100억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너무 세율이 낮다 보니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부의 편중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요, 그거는 역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부자들은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금 더 내라, 양도세 더 올려라, 우리 기부 더 많이 할게 라고 정부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선진국의 모습인 거고요. 우리는 되지도 않은 2%의 사람들이 이 떠들어대는 얘기에 혹해서 땅 한 떼기 없는 사람들이 서민을 죽이려고 저렇게 세금을 올린다라고 거품을 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현실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또 발목 잡기가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 자체를 원천 반대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를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좀 양보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원천 반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여기서 직권 산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쁜 캠페인을 하겠죠. 우리한테 또 세금 폭탄 떨어지네. 똑같은 방식을 취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0조 들어간다고 하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 계획으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한 105조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년 앞으로 20조 원 안팎의 증세는 불가피하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상 알고 보면 부자들한테 증세하는 건데, 부자들한테만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우리 국민들도 10,000원 내고 100,000원 돌려받자 이겁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400조 정도입니다. 이거 다 세출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20조 정도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 0.5%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증세하겠다라는 얘기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액적인 기준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또는 누리고 싶은 어떤 국가의 역할과 국민을 위한 국가의 행정에 내가 나서서 0.5% 정도 세금 더 내자는 거를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들에 대한 부분마저도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게 똑똑한 부자들 같으면 내가 종부세나 소득세 확 올려서 우리가 부담할게요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제대로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적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이었고 그 사람들이 세금 조금 더 거두려고 하니까 세금 폭탄이야. 국민 여러분도 또 세금 폭탄 맞으신 거라고 거짓말 악선동했고 그거를 이제는 똑같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국민들도 많이 알아챘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점차 자유한국당 같은 부류들이 소멸해 가는 거라고 봐요. 거짓말이 있고 악의적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속살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만 따로 말씀드린 방송이었다. 보시자고요. 예전에는 자가주택 보급률이 뭐 60%까지 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40%에서 50% 선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성 소득자들이 많죠.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걸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세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합부가세는 6억 원 이상 과표액을 가진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일부 그 저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고요.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 40만 원 정도, 월 3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세금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10억 이상 또 고액 부동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자들 수는요, 전체 인구의 5%, 10% 정도도 채 되질 않아요. 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가가치, 자산 GDP를 다 이렇게 쥐고 본격적으로 그 세제 개편, 지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법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현실성 있게 개편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의 개혁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잖아요. 실제로 국민들이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으니까 우리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10,000원이라도 더 낼 생각이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로 프레임을 짜기를 똑같은 방식, 노무현 대통령 때 방식으로 세금 올리는 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세금을 만약에 10,000원을 더 내면 대기업 재벌들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언론이나 야당이 공세에 놀아나면 안 된다. 종부세를 낼 수 있으려고 하면 뭐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죠. 너무 많이 깎았으니까. 종부세를 갖고 이제 폭탄 얘기를 하자고 치면 종부세를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의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4년간 박근혜 정부 4년간 전세값이 평균 33% 뛰었다고 합니다. 집 못 가진 서민들은요. 33% 이상의 가계 부담을 아무 이유 없이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뒤집어 쓰면서 지난 4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 통계에 안 보여서 여러분한테는 고통으로만 돌아갔습니다. 그 고통만큼 가진 자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만 그러한 이득, 초과 이득분에 대한 공평한 과세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세금 납부가 없었던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전체 소유액에 있어서의 극소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극명하게 막 죽을 듯이 나라를 망쳐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몰고 가는 자들은 정말 간교한 사기꾼들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비슷하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전철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게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재정은 어찌 됐건 간에 매년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대하는 저세의 부분은 누군가가 나눠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눠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득을 올렸던 사람이 부담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그 소득 계층 안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빚내서 세금 낼까요? 아니면 내가 버는 거 없는데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충분한 소득과 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는 것이지, 종부세가 오른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망할까요? 그들이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말들을 못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부자 증세.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일단 증세 이야기 꺼내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폭탄을 맞았거든. 부자들한테 세금 더 받겠다 하니까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 만들어서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했던 게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지지 처리로 돌아서는 이상한 상대방의 선전선동이 먹혀버린. 그러니까 증세를 한다 그래서 전혀 증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뜨거라고 가장 무서워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1호이자 대표 경각이자 업무 지시 1호가 바로 일자리 위원회잖아요. 일자리 만들겠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요건데 그러면 우리 대선 토론에서도 그랬잖아요. 일자리 만드는 거니 좋은데 어떻게 만들래? 돈은 이렇게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하겠다였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부가가치세는 현실화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